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은퇴자의 모습 중 하나는 연금 소득만으로도 은퇴 생활이 가능한 상태 아닐까요? 은퇴 전에 열심히 준비한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국민연금으로는 최저생활비를 해결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노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액이 삭감되는데 얼마나 삭감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안녕하세요. 안정적 인생 2막을 갈망하는 5075 세대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서로 나누고 배우기 위해 꽃중년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코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삭감될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 A값이 2021년 기준으로 253만 9,734원인데요.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 평균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 소득액이 350만 2,629원이 넘어야 노령연금이 삭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개발원이 2020 은퇴시장 레포트에 따르면 은퇴 후 평균 연봉은 2,708만 원으로 매월 225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350만 원의 월 소득은 은퇴자의 일반적 소득으로 보기 어렵겠죠. 물론 3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은퇴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60세 은퇴 후에도 남자는 12.9년, 여자는 10.6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남자는 8.3년, 여자는 7.5년을 더 일하는 셈이죠. 실질 은퇴가 가장 빠른 프랑스와 비교하면 남자는 무려 13.5년을, 여자도 12.4년을 더 일하는 것으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은퇴하고 나면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고 보면 은퇴 후에 13년은 소득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입니다. 물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5세부터 가능하죠. 또 분할연금은 본인의 연금을 분할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할 경우에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으로 4,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삭감에 대해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삭감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편의상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소득월액 A값은 253만 9,734원입니다. 이는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닙니다. 가령 월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A값보다 99만 원 초과했다면 평균 소득 월액은 352만 9,734원이니까 초과 금액 99만 원 곱하기 5%로 계산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49,500원이 삭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를 받거나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을 공제를 감안하면 이마저도 없어질 확률이 높죠.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되었을 때 월 평균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평균 소득 월액 A값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은퇴자들이 일하고 싶은 의욕을 꺾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력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손을 놓지 못하는 은퇴자들에게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문제는 정서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쉬어야 할 나이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령층 일자리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꼴인데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에서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초과소득 월액 100만 원 미만 수급자를 국민연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매월 350만 원인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45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더 올리자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지난해 말 기준 4만 명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삭감당하고 있는 8만 6천 명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떠세요? 너무 먼 이야기일까요? 이 법안이 말하는 사람은 월 450만 원 소득자입니다. 연봉으로 5,400만 원이니까 일반적으로 은퇴자에 비하면 소득 측면에서는 은퇴 부자라는 말을 들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A값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연봉 5,400만 원 소득자는 은퇴 후에 평균 소득 2,700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셈이니까요.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2,214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30만 명 수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5.8%죠. 그러니까 은퇴 후에 연봉 5,400만 원 소득도 그렇고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 은퇴자들과 비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릴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인용해보겠습니다.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인구는 1,427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 8천 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4,475만 6천 명 중에서 무려 3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57.5%에 이르고 있죠. 55세에서 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시점의 평균 연령은 49.4세로 남자는 51.2세, 여자는 47.9세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962만 명입니다.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의 67.4%로 절반이 넘는 수치죠.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가 58.8%입니다. 일하는 즐거움 33.8%의 2배에 가까운 실정이죠. 뒤집어 생각하면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령층이 받는 월 평균 연금액은 63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9년에 비해서 2만 원이 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겠죠. 더 심각한 것은 연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절반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을 살펴보면 47.1%입니다. 노인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설령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해도 연금 수령액은 25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사람이 4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가요? 이런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걱정하는 3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은퇴자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은 은퇴 후에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액 중 일부가 삭감되는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에 소득 정도에 따라서 국민연금액의 일부가 삭감됩니다. 하지만 일반적 은퇴자의 소득을 비교해 볼 때
현실적으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 연소득으로 4,200만 원을 넘길 수 있는 은퇴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숫자를 이야기하게 되네요. 본래 은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비재무적 관점에 치중할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만 재무적 관점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구독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재무적 관심사에 쏠려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숫자가 열거된 재무적 관점의 영상이 건강, 관계, 취미, 여가 등의 비재무적 관점을 다루는 영상보다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하지만 은퇴 설계는 재무적 요소만으론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비재무적 요소와의 균형이 필요하니까요. 또 말이 길어집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